안녕하세요. 경상영업지원팀 허준영입니다. 오늘은 창의표현 아틀리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간 관계상 1부와 2부로 나눌 것 같고요. 1부에서는 어프로치 부분과 교육부 자료 잠시 보고요. 2부에서는 본책 몇 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부 시작할게요. 어프로치는 창의적 표현 예시를 몇 개 들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누리과정에 반영되어 있는 창의적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시는 여러 개를 들 텐데 창의적 표현 예시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것으로 본인의 어프로치를 구성하실 때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의적 표현 아틀리에는 지국잼께서 15일 마감을 하시면서 반드시 5건 이상 판매를 하셔야 전집 플러스 5%에 대한 기본 조건이 달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피치 외적으로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창의표현이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조금 의아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혹시 고객님들께서 창의적 표현이 왜 중요하지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 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었는데요. 물론 고객님들께서도 창의적 표현이 중요하다는 거 다들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한두 분 정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좀 했고, 그 대답을 할 때 굉장히 원론적으로만 대답을 해야 할까 하는 의문이 좀 들어서 그 부분을 좀 딱 집어서 이야기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딱 집어서 말씀드리면 창의적으로 잘 표현된 것은 가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가치에다가 돈을 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돈이 아닌 무형의 가치를 지불하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조금 어렵나요?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돈을 주고 상품을 사거나 애국심 같은 마음을 쓰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의 원동력이 창의적으로 잘 표현된 어떤 것이 있을 때 잘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기업 할 것 없이 모든 조직은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인재를 보유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고요. 이것은 어릴 때 교육을 잘 했을 때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적인 양성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바넨 유먼이라는 추상화 화가인데요. 저도 좋아하는 작가인데 2013년 뉴욕 소더미 경매장에서 4,380만 US 달러에 판매가 됩니다. 그림 제목은 밑에 보시다시피 단일성 6인데요. 원화로 환산을 하면 528억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림의 이름은 단일성 6고요. 주제는 숭고함으로 통하는 문인데요. 뜻 그대로 숭고함으로 통하는 문이라고 우리가 타이핑을 친 문서가 있다고 하면 그래서 얼마에 판매가 될까요? 살 사람이 없겠죠. 바넨 유머는 숭고함으로 통하는 문을 표현하고 싶었고 최대한 창의적이고 추상적, 단순하게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표현을 굉장히 독창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기꺼이 지갑을 연 것이죠. 창의적으로 잘 표현된 그림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네, 좌측 상단의 그림은 색상표입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색상의 이름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떤 상상이 드시나요? 네,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은 색상표를 조금 더 추상화시키고 단순화시킨 색상환입니다. 색상의 이름은 오히려 생략되었죠. 그리고 오른쪽 아래의 그림은 색상환의 형태보다 조금 더 배치에 신경을 쓴 형태입니다. 여러분 어느 그림이 좀 더 궁금하신가요? 어느 그림이 좀 더 상상력이 발휘되시나요? 이것은 무엇일 것 같다. 이런 상상력 말입니다. 상상력이 발휘가 되면 내 상상과 맞을 때는 동질감을 느끼고 내 상상과 다를 때는 놀라움을 느끼죠.
추상적이고 창의적인 형태일수록 상상하게 되고 보다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가치를 매긴다면 좀 더 높게 매긴다는 거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상화 형태도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미술에서 창의적인 표현이 어떻게 가치를 만들어내는지 살펴보셨고요. 실질적인 제품에서도 대표적으로 아이폰 같은 제품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아이폰을 쓰지만 아이폰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아이폰의 성능이 최고라서 구매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폰이라는 제품이 무엇인가 나의 혁신적인 성향을 표현한다? 그런 느낌을 가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구매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애플의 아이폰은 처음에 굉장히 혁신을 했어요. 그래서 MP3, 그 다음 컴퓨터, 그 다음에 휴대전화를 따로따로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 한 번에 통합을 했다는 혁신을 했고, 그리고 전체적인 버튼으로 구성하는 게 아니라 디스플레이에서 바로 클릭을 해서 우리가 마치 윈도우를 쓰듯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실행이 되는 그런 혁신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런저런 제품들이 많이 혁신을 이뤄내는데 이렇게 오래까지 사랑받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근데 아이폰은 이 혁신을 디자인으로 구현해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이 홈 버튼입니다. 동그란 홈 버튼 하나가 뜻하는 것은 많은 의미를 표현합니다. 손가락에서 나오는 정전기로 윈도우를 쓰듯 아이콘을 클릭하면 실행이 된다. 내 컴퓨터를 내 손가락으로 할 수 있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지만 다 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아이폰은 단 하나의 버튼만 필요하다 하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이 디자인을 책정을 해서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혁신이라는 대표적 이미지가 아이폰이 된 것이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이폰의 홈 버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디자인을 꾸준히 가져오고 있고, 지금은 모든 휴대폰이 아이폰 이후에 버튼이 하나였다가 지금 다 없어졌죠. 없어진 형태를 띠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아이폰 홈 버튼을, 아이폰 고객들은 그리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만큼 대표적 이미지가 잘 각인이 된 것입니다. 굉장히 함축적으로 잘 표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세계 1위 기업이 됐습니다. 디자인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시각적이지 않은 측면에서도 창의적 표현이 가치를 일으키는 사례는 굉장히 많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애국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애국가를 듣거나 지창할 때 정말 뭐 국가대표 경기나 올림픽 경기가 있을 때 더 가슴이 뜨거워지고 애국심이 막 생기는 현상 누구나 겪죠. 근데 애국가의 메시지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 나라를 사랑하자라는 메시지인데요. 이 메시지를 굉장히 창의적으로 잘 표현했기 때문에 이 곡이 애국가로 선정이 되었고, 우리가 애국심이라는 무형의 가치를 국가에게 제공하게 만드는데 일조를 하고 있죠. 물론 애국가가 뭐 더 좋은 손율, 더 가치 있는 가사로 구성된 나라일수록 좀 더 효과가 높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거 음악적 측면에서 살펴본 거고, 그러면 우리의 말, 단순한 음도 실려 있지 않은 그냥 말에서도 가치가 만들어질까? 실질적으로 가치가 굉장히 만들어집니다. 인터넷에서 많이 검색하시죠? 뭐 명언, 뭐 격언, 어록, 뭐 이런 것들 많이 검색하실 겁니다. 그 중에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스티브 잡스는 The journey is the reward 해서 여정이 바로 보상이다 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굉장히 단순하게 은유된 표현인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해석도 되게 많습니다. 무엇에 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냐에 따라 삶이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혹은 목표로 가는 과정에서 얻은 것이 많기 때문에 여정이라고 얘기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해석이 굉장히 많은데, 사람들은 표현에 담긴 새로운 발상에 감동을 한 것이고 이것저것 상상하면서 자신에게 대입을 한 것입니다. 이 명언 이후에 잡스에 대한 충성심은 더 늘어났고요. 잡스를 이야기한 책, 잡스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굿즈들은 아직까지도
계속적으로 판매가 됩니다.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 것이죠. 요약하면 창의적이지 않는 일반적인 표현은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하고요.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가를 치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조직에나 이익을 창출하려면 가치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이익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표현을 할 수 있는 인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창의적인 표현은 어릴 적에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누리과정 누리과정 개정 해설서 전반에서 창의적인 표현과 학습 목표 등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제가 직접 가져왔는데요. 2019 개정 누리과정 전체를 규정하는 성격에서는 UI 전인적인 발달과 행복을 추구하면서 UI 자율성과 창의성 신장을 추구한다는 성격적인 면을 띠고 있습니다. 좀 더 들어가서 누리과정의 구성 방향 초반 인간상에 보시면 창의적인 사람과 죄송합니다. 시트 넘어갔네요. 창의적인 사람과 감성이 풍부한 사람에 대해서 인간상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번 누리과정의 목적과 목표에 보시면 목표다. 호기심과 탐구심을 가지고 상상력과 창의성을 기른다. 일상생활에서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문화적 감수성을 기른다. 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누리과정의 성격 중에서 거의 50% 정도는 창의성과 감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하는 점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역별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의사소통 영역에서는 주로 이제 주변의 상징과 글자 읽기, 이해를 하는가, 상징을 이해하는가, 상징이 굉장히 함축적으로 포함된 그런 심볼인데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고, 자신의 생각을 글자와 비슷한 형태로 표현한다. 글자가 아직 어렵다면 선이나 모양, 글자와 비슷한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구성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는 비상구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가, 표현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사회관계 영역에서는 나의 감정을 알고 상황에 맞게 표현한다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숨바꼭질에서 술래를 하게 되는 불쾌한 감정, 그리고 유치원에 등원하면서 내가 친구들을 위해서 기꺼이 도우미를 하는 긍정적인 감정에 대한 예시가 나옵니다. 감정의 표현, 적절한 표현에 대해서 방점이 찍혀 있죠. 예술 경험 영역은 거의 모든 부분이 창의적 표현과 관련이 있어요. 아름다움을 찾아보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파트가 따로 또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술 감상하기에서 상상하기 측면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움 찾아보기에서는 자연의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긴다. 예술적 요소에 관심을 갖고 찾아본다. 조금 말이 어려운데 마치 벚꽃을 보고 저것 봐, 눈이 오는 것 같아, 분홍색 눈이야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을 주로 다루는 것이죠.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파트에서는 따로 챕터가 구성되어 있어서 노래를 즐겨 부른다 라든지 아니면 신체를 이용하거나 사물, 악기로 소리와 리듬을 만들어 본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술, 극놀이로 경험이나 이야기를 표현한다 하는 부분까지 전반적인 창의적 표현에 대해서 거의 예술 경험 전체를 하향해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탐구 영역은 생활 속 문제를 수학적, 과학적으로 탐구한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왜 연관이냐 하면 이 안에 보시면 물체의 위치와 방향, 모양을 알고 구별을 하고요. 길이, 무게, 속성을 비교하고요. 반복되는 규칙을 찾고 자료를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것까지 진행을 합니다.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라는 자세는 표현을 좀 더 추상적이고 창의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대상이나 사물의 속성들을 잘 파악해야 되는데 그 전 단계, 파악 단계까지 다루고 있는 것이죠. 우리 책에서도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어서 2부에서 한 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사회적으로 창의적 표현이 중요한 이유, 가치를 만들어낸다, 사람들은 거기에 대가를 지불한다 하는 부분을 살펴봤고요. 실제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어떻게 창의적 표현이 학습 목표나 학습 과정으로 구현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2부에서는 창의 표현 아틀리에를 보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